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갑상선 관련된 질환이 좀 많아요. 이거는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은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인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새 갑상선 관련해서 질환이 참 많이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평균적으로 요오드 섭취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갑상선 관련된 질환이 좀 많아요. 갑상선은 아시다시피 이제 목 이쪽에 있는 나비 모양으로. 남자분들은 보통 잘 안 만져져요. 이 목젖 아래에 있는데 잘 안 만져지거든요. 근데 이제 커져 있는 분들은 실제로 보시면 고이터라고 해가지고 목이 좀 두꺼우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기능 항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 뭐냐?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이제 그런 장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능 항진이 돼 있다 이 말은 약간 자동차로 치면은 엑셀을 계속 과도하게 밟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엔진이 과열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차를 꽉 밟으면은 엄청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기름을 엄청 빨리 쓰면서 막 좀 비효율적으로 이제 차가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능 항진이 생기면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좀 신경질적이 되고 좀 불안하고 좀 성급해지고 성격적으로도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듯한 증상, 그리고 손에 땀이 많이 난다든지, 그리고 많이 먹음에도 체중이 빠진다든지, 탈모가 또 이제 많이 좀 와요. 기능 항진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막 에너지틱하게 처음에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계속 이게 되면 소모가 되잖아요. 우리 너무 몸이. 많이 소모가 되죠. 그렇죠. 점점 굉장히 피곤해져요. 딱 만졌을 때 피부가 축축한 느낌. 진료 시간에 들어오면은 기능 항진이 의심이 되면은 목도 촉진을 해보고 저희가 이제 항상 피부를 만져보면은 좀 축축한 느낌이 있는 분들. 땀이 나가지고 그런 거죠? 땀이 많아져.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럼 한 번쯤은 이제 갑상선 기능 검사 같은 거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헷갈리시는 게 갑상선은 보통 생각하시는 검사가 초음파랑 기능검사, 기능검사는 피검사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 이런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검사는 보통 피검사를 해보셔야 그렇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기능 항진을 일으키는 다양한 병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제일 흔한 거는 그레이브스. 이거는 학생 때 진짜 중요하게 배우는 병이죠.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게 있는데 자가면역 항체라는 게 있어요. 자가면역 항체가 뭐냐? 보통 우리 몸의 항체는 면역세포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물질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항원들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뭐 감기 바이러스나 뭐 이런 애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가끔 이런 애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거나 자극하는 애들이 있어요. 달라붙어 가지고 갑상선한테 원래 일하라고 신호를 내는 거는 우리 머리에서 이제 신호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 머리와 별개로 우리 면역이 계속 갑상선에 일하라고 신호를 하는 거예요. 걔네가 엑셀을 밟고 발을 안 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뇌는 계속 떼라고 하다 보니까 갑상선을 자극한 호르몬이 안 나오게 돼요. 맞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그레이브스 병이 생기면은 앞서 말한 갑상선 기능 항진의 증상도 생기고 그리고 이 항체 자체가 우리 눈에도 작용을 해가지고 눈 뒤쪽으로 작용을 해서 눈이 점점 안구가 튀어나오는 증상.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그리고 갑상선은 계속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일을 많이 하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갑상선 자체가 커져요. 그래서 목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 젊은 여성분들한테 많이 발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한 그런 증상이 있거나 몸이 두껍거나 이런 게 있다면은 한 번쯤 가서 기능 검사를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치료는 약물 치료도 있고 수술 치료도 있고 이거를 갑상선을 파괴하는 요오드를 먹어서 이제 갑상선을 이제 약물로 제거하는 그런 치료도 있어요. 앞서 말한 대로 이거는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약물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장기간 최근에 이런 데이터들은 보면은 재발을 잦는 병이기 때문에 최소 저희가 보통 수년, 2년에서 3년 정도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고 재발이 잦거나 이 항체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뭐 정말 10년 이상 10년 이상도 쭉 지속적으로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어요. 치료를 하면 증상 조절은 잘 되는 편인가요? 그쵸. 증상 조절은 이제 쉽게 되는데 앞서 말한 안구병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수술적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그쵸. 있죠. 아주 심하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거고 이거는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담배를 안 피는 거거든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악화 인자 중에 하나가 흡연이기 때문에 뭐 간접 흡연도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담배도 진짜
백해무익하구나. 정말 백해무익하죠.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갑상선 질환, 뭐 그레이브스 병이라든지 다른 양성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 뭐 갑상선 암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좀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2018년도에 보고된 덴마크에서 한 8만 5천 명 정도 환자를 8만 5천 명. 네, 쭉 추적 관찰해봤더니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더라도 한 2배 정도 암의 위험도는 좀 올라가긴 해요. 근데 이제 암같이 무엇인가 생기는 거는 피검사가 아니라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는 모양을 모양을 봐야 봐서 돼. 거기에 네. 어떤 덩이가 생겼는지 봐야 되죠. 그렇죠. 모양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갑상선 뭐 기능 항진이 있거나 다른 갑상선 양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초음파를 한 번쯤 해보시고 이제 초음파를 봤을 때 거기에 이제 혹 같은 게 있냐 없냐 있으면은 크기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추적 관찰 기간을 보통 그 의료진이 결정을 해줘요.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의사분의 이제 그런 그 지시대로 하시면 되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갑상선 관련 질환에 대해서 뭐 피검사랑 초음파 뭐 둘 중에 뭘 해야 되냐, 뭐가 맞는 거냐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피검사는 기능을 보는 검사고 초음파는 모양을 보는 검사니까 앞서 말한 그런 갑상선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피검사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